안녕하세요. 따지는TV 우리 꼼꼼이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제 옆에 이렇게 마네킹 같이 앉아 계시는 분은 어메이징 푸드 솔루션의 임상영양사 로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간 이렇게 여러 번 출연을 요청드렸는데 그렇게 마다하셔서 오늘 급 섭외, 현장에서 5분 만에 섭외된 고급 인력입니다. 이렇게 임상영양사를 오늘 섭외한 이유는 식단 프로그램 중에서 인칼륨 조절식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칼륨 조절식은 누가 드셔야 되는지, 인이랑 칼륨이라는 영양소는 왜 조절해서 먹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 선생님에게 들어보고자 합니다. 왜 사실은 조절해야 되는지, 신장 질환자가 왜 인칼륨 조절하는 게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인칼륨을 조절해 가면서 먹는 게 중요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을 좀 많이 드신다고 해서 또는 칼륨을 더 많이 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이제 인이나 칼륨이나 나트륨이나 이런 미네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덜 주고자 인과 칼륨, 나트륨을 조금 낮춰져 있는 식사를 드시는 것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칼륨 조절식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 신장의 부담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신장의 구조는 말단으로 갈수록 굉장히 가느다란 거미줄 같은 실 같은 형태의 조직 구조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에 질환이 생겨서 말단에 신장에서부터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인칼륨을 많이 먹어서 그거를 처리한다고 말하자면 불필요하게 굉장히 힘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인이랑 칼륨을 조절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조절하면서 먹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료에 인이랑 칼륨이 많은지 뭐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니까 몸에 안 좋은 재료에 많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어떤 재료에 인칼륨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떠한 우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재료에 많은 게 아니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어서 원래 건강한 성인분들이 드셨을 때에는 혈압을 오히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장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높은 이제 녹색 채소 그리고 보통 채소나 과일 쪽에 많은데 이런 걸 무리하게 드시게 되면은 신장이 오히려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드셔야 되는 이제 식재료입니다. 사실 환자식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산나물, 내가 몸에 좋다고는 알려졌지만 아프기 전에는 좀 챙겨 먹지 못했던, 소홀했던 녹색 채소 막 그런 거 데치는 거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장 질환자들은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전화 주신 고객님은 잡곡밥이 몸에 좋다 해서 되게 열심히 드셨던 거예요. 신장 교육 오셨을 때 저 잡곡밥 먹어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물음표가 이제 띄어 생기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쌀밥이 혈당을 빨리 올린다고 해서 쌀밥은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잡곡밥을 선택을 하시는데 오히려 신장 조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잡곡밥 예를 들어 도정이 덜 된 현미 또는 콩, 귀리 이런 이제 현미 잡곡들이 인 수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장 때문에 내가 식단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쌀밥을 드시는 게 더 신장 부담 없이 드시는 방법이 되십니다. 사실 초록 채소, 잡곡 이렇게 몸에 좋다고 소위 알려진 재료들을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 또 우리가 좋다고 알려진 것 중에 주의해야 될 거 있죠. 맨날 머리 좋아진다고 먹으라고 하는 그거. 네네. 우리 이제 견과류, 아몬드, 호두, 잣 이런 것들을 보통은 이제 많이 챙겨 드시게 되시는데 이것조차도 인성률이 굉장히 높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드셨다가는 인수치가 높아져서 병원에 가셔서 무엇을 드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도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사실 인칼륨 조절식이라는 특별한 처방 식단을 설계하는 데에는 이렇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 실제 몸에 좋은 재료들이죠. 그런 재료들을 그냥 챙겨 먹고 내가 나한테도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도 이제 드리고 싶었고, 사실 인칼륨 조절식에서 사용되는 우리 프랩하는 방법을 보면 인칼륨이 높은 식재료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만의 노하우로 실제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인과 칼륨의 함량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택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마케도노프 식단을 사 드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집에서 초록 채소를 조리해서 먹어보고 싶다, 인칼륨 함량을 낮추
맞추면서 조리할 수 있을까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용성이다라고 하는데, 수용성이라는 건 물에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소를 준비하실 때 최대한 물에 닿는 면적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잘게 자르신 다음 물에다가 충분히 한 3-4시간, 그리고 길게는 하루까지도 담가두시면, 예를 들어 고칼륨 식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칼륨 정도로, 중칼륨 식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칼륨 정도로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시금치를 먹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냥 데쳐서 이렇게 평소에 하시듯이 드시는 것보다는 시금치를 일단 3등분을 하신 다음에 충분한 물에, 그래서 작은 물에 담그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좀 넉넉히 물을 담으시고 시금치를 담가 두신 다음에 충분한 물에 데쳐서 그 물을 버리고 시금치를 꼭 짜서 이제 묻혀서 드시면 칼륨을 낮추는 방법이 되세요. 한번 고객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와 약간 충격인데?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재료도 사실은 신장 질환자에게 안 좋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시게 됐을 것이고, 우리가 보통 잎채소 같은 거 손질해서 집에서 요리하실 때 잘라서 세척하게 되면 영양소 다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씻어서 그 다음에 자르라 라고 말을 듣는데, 그것도 신장 질환자한테는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거구나 라는 것도 아마 아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건강하지만 맛있는 식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식단 자체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심층 영양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좀 자주 나와주세요. 지금 기다리시잖아요 지금. 네. 아셨죠? 네. 영상 가운데에서 얻으셨던 정보들 매일같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힘드시다면 뭘 주문해야 되죠? 네, 저희 마케도노프에 맞춤 처방. 자, 이제 우시거든요, 좀 있으면. 마케도노프의 처방식단 프로그램 인칼륨 조절식. 인칼륨 조절식은 기본적으로 나트륨이랑 당분도 같이 조절된 식단이니까 편하게 마음 놓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재미난 하루 보내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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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예, 네, 예. 네. 저 이제 업무로 다시 업무를 볼게요. 알아요. 예.